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6일 부경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야간 경마가 막을 내렸고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4월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 때문인데 그래도 그야말로 뭐 최후에 웃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경주가 공교롭게도 금요경마, 토요경마, 일요경마가 다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트였는데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죠. 금요경마는 그래픽킹, 아르쿠트루스 이거는 뭐 주력 적중이었고요. 당시에 복승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34.1배 자 이거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경마, 일요경마, 서울경마였죠. 다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토요경마는 노림수는 트로팅 나일리 자 이 마피를 저는 축으로 놓고 들어갔었고 29.1배 적중을 했고요.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좀 적중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인기순위 거의 끝에서 두 번째였죠. 원더프리클 거의 이거 보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마번을 종합해 봤을 때 거의 없었는데 저는 이 마피를 오드마번의 첫 번째로 놨습니다. 그만큼 노림수가 강했었고 여러분께 제가 다 오픈을 했을게요. 방송을 통해서 네, 이 배당이 37.8배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적중의 의미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요경마, 토요경마, 일요경마 그래도 믿음을 주셨던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에 다 배당으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들 시모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셨고요. 1880분께서 구독해주셨고 자 이제는 뭐 1900분이 거의 목전에 다가왔고요. 목표 6개월 그러니까 6월달 이전에 2000분 목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성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주 기승 정지 기수 한번 볼까요? 김혜성 기수가 이번 주에는 기승을 못합니다. 참고로 이제 5월 5일까지 기승 정지이기 때문에 기승을 못하고 다실바 기수는 금요경마에만 기승을 못하고요. 그리고 서수훈 기수, 유현명 기수, 진겸 기수는 이번 주에 또 서울경마에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 경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는 부경경마 기승을 못합니다. 최은경 기수는 이제 거의 기승정지가 풀렸습니다. 이제 5월 초까지만 기승정지이고 아마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1호 경마는 출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혼전도가 상당히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A급 하이라이트 경주긴 합니다만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노림수의 마필 복병이죠. 그 마필 다 여러분께 오픈합니다. 오픈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력 방어를 이 자리에서 딱 구분 짓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들어와야 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노림수 있는 보병 마필 여러분께 다 오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여러분들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강공략을 제가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3경주 6경주 7경주가 오늘 메인입니다. 오늘 7경주 메인이고 저는 8경주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배당이 나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림수의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주로 파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풀어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 강공략 여부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1경주는 간단하게 추군 인정이 되지만은 2위거리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인기 마필이 상대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 반면에 노림수 있는 보병 마필들을 저는 좀 더 주목을 합니다. 자, 먼저 말이 이번 슈프링퀸입니다. 이 마필만큼은 일단 믿습니다. 전개점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경주로 감안해 봤을 때는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슈프링퀸의 전개점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관건이 2위권인데 팔리는 마필이 그러니까 5번 곤조아리 그리고 7번 품페입니다. 자, 물론 이 마필들의 잠재력 저는 인정합니다만 과연 2위권에서 강하게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마필일까? 라고 하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두의 마필.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믿음은 없다. 이 마필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딱 이두의 마필입니다. 오히려 노림수의 마필은 두 마리인데 바로 8번 체스킨 그리고 10번 호명신화. 체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5일이었죠. 이때 경주 내용이 좋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의 제가 데뷔하기 이전의 능력평가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마필이 바로 체스킨입니다. 자, 물론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왜소한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이 부분 또한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죠. 이때 1200m 레이스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1300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딱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의 마체를 감안해 봤을 때는 부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1200m의 거리라면은 분명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체스킨. 그리고 10번 호명신화인데 저는 이 마필의 GM사 때 이 기록이라든가 물론 이제 GM사는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만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그 어떤 마필과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GM사 때 이 마필이 약했던 말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던 걸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과 기록과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3조 마방의 다나카 기수의 기승인데 뭐 최근에 다나카 기수라면은 이번 주에 김혜성 기수, 서수홍 기수, 뭐 주요 기수들 다 빠지죠. 유현명 기수. 그러면은 10번 마필의 다나카 기수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뒤의 마필이 23조 마방의 동반 출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의도도 노린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분석해 보니까는 두 마리를 노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동일 마방의 마필들 더더군다나 믿음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뒤의 마필 한 마리는 강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겠죠. 자, 그래서 1경주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강축의 2위권은 분명히 접전입니다. 그래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번 마필은 강축이고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5번과 7번입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좀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마필의 능력. 그러면은 저에 따른 노림수는 8번 체스킨 1200m 레이스 그리고 10번 호명신화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체스킨 그리고 10번 호명신화입니다. 저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거는 자신있게 저는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을 제가 이경주의 카드를 씁니다. 오늘 이경주. 자, 그만큼 이거는 노림수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강공략이다. 이런 여부를 오전장 경주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저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 제 이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필을 노리는지 오픈합니다. 여러분께 바로 11번입니다. 청마의 질주라는 마필. 제가 이 청마의 질주가 뛰었던 직전 경주 3월 29일 레이스였는데 저는 이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당시에 7번 레몬드루의 마필을 추구를 해가지고 트릭스터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복순시 26배 적중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적중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적중함과 동시에 제가 딱 정말 이게 제대로 걸렸습니다. 뭐 제대로 걸렸냐면 이거는 제가 소득이 정말 있었다. 그러니까는 적중됐거니와 이 마필은 무조건 다음에 노려야 되겠다. 그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청마의 질주. 만약에 분석을 했다면 정말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은 이게 안 보였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청마의 질주는 직전에 직선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반에 경쟁이 되는 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마필에 꽁무니를 붙이면서 계속 그냥 따라갑니다. 소위 말해서 뭐냐면 진로가 열렸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앞에 있는 마필 꽁무니를 붙여갑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뭔가 마필의 능력 대비 최선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 6등급 레이스 1400 이상의 거리 이거는 무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편성 자체가 딱 한 마리를 제외하고서는 센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센 마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누리는 마필 바로 11번 청마의 질주다. 요점은 뭐냐면 직전 경주의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 앞선의 마필을 꽁무니에 붙이면서 계속 주행을 했던 그런 걸음. 그것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했었던 그 정도의 탄력감과 거림이었습니다. 11번 마필 강하게 믿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경주는 현장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은 일단 한방 주력에 저는 아주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한방 주력. 그만큼 11번을 제외하고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을 한방 주력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복승식에 위안을 삼으면 안 되겠죠. 3복까지도 한번 노림수를 또는 3상까지도 한번 좀 더 욕심을 내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첫 번째 강공략이고 이 경주는 A급으로 자신있게 제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A급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요즘에 첫 번째 강공략 제2경주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여러분들 강공략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라 금연경마 마지막 경주 또는 토요일경마 1호 경마에 다 복병마필을 축으로 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편성입니다. 편성. 그러니까 주요 인기 마필들이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은 그 경주는 터진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마필이 가능권에 둘 수 있을까? 거기서 플러스 앞을 해가지고 노림 수 있는 마필이 딱 추천한다? 무조건 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3경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자, 이거는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정말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라 다 최선이었는데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는 최적의 여건을 저는 맞이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하겠습니다. 노림새 마필. 자, 먼저 저는 이 경주에 주요 인기 마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1600이죠. 1600m 레이스 기록을 놓고 본다면 정상적인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거의 1분 44초 대 중후반부 거의 후반부의 기록을 내는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리고 선익용 마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의 뒷심 절대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 편성에서.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2번 스토미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스토미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마필 여러분들 전적 한번 볼까요? 23번 뛰어가지고 우승 없습니다. 준우승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진마죠. 4세 마필. 그러면 이 마필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되는 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스토미데이는 장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임력입니다. 추임력.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종발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3월 29일 하위권이었지만은 걸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직전 경주 마찬가지로 종발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초반에 약간의 늦바뀜이 도 있고요. 출발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주요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거의 없겠고 빠른 마필 중에서도 종반의 뒷심을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미데이는 제가 계속 복귀를 하면서 뭐를 봤냐면 추임의 여건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경주가 편성도 약하고 상대도 해볼만하고 중요한 거는 거리가 1600. 최근에 스토미데이라는 마필이 추임력이 좋긴 했습니다만 거리가 계속 1400, 1300이었습니다. 이번 경주에 1600m의 거리라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무조건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스토미데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놓고 갈 수 있는 마필 2번 마필을 자신있게 오픈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권도 정말 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배당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와, 저 정도 고배당을 추천해? 저는 그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배당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겠고 자, 그만큼 2위 마필을 믿고 하더라도 이건 2위권이 혼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집중력 있게 현장에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꼭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저는 2번을 노린다. 그리고 이 편성은 정말 되는 편성이다. 또한 배당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배당이 연연한다는 거는 너무 배당이 높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성 한번 보시고요. 자, 이 3경주는 그래서 제가 이거 연타로 들어가는데 저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 편성상 기회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리 좋기 때문에 2번 스토미데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이번에 축으로 놓고 저는 공략을 들어갑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2번 스토미데이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안말간의 경쟁이고요. 역시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4경주 같은 경우에는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혼전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받치기도 분명히 좀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경주.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외곽에는 11번 루비스톤입니다. 단 하나 이제 이 마필이 직전 대비 이제 부중이 4kg이 늘었기 때문에 요점이 일단은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워낙 편성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루비스톤의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직전의 여력도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최근에 데뷔한 다음에 1년의 과정 자체 또는 이 내용 자체가 기록만 빨랐던 게 아니라 여력이라든가 뭐 종말의 탄력이라든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 부담이 크진 않겠죠. 만약에 이게 부중이 4kg 늘었는데 만약에 거리가 또 1400 이상이다? 그러면 고민이 필요하죠.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 11번 마필은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레이스로 보여지고 상대만의 말이 그러니까 4번 세강체강입니다. 직전에 루비스톤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6마신을 졌던 마필인데 글쎄요, 뭐 분명한 거는 루비스톤한테는 능력차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걸음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딱 3위권을 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비스톤이 직전 대비 4kg의 부중이 늘었죠. 4kg. 반면에 세강체강은 1.5밖에 늘지가 않았기 때문에 2.5kg 차이라면은 저는 이거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마필,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여러 뒤의 마필이 좀 많이 팔립니다. 뭐 9번 승리 파티도 많이 팔리고 10번 마필도 많이 팔리고요. 뭐 이런 마필들 인기를 모으는데 승리 파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뒷심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최근에 3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1400 거리 부담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지원 F 타임이 15초 2였고요. 3릉 타임도 41초대에 넘어갔죠. 직전에도 거의 한 70m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3월 15일은 딱 160m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2위권에서. 그리고 직전에는 1200m를 뛰었지만은 딱 70m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130m까지는 잘 뛰었는데 이후에는 걸음이 부족했던 마필. 역시나 뒷심이 관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성 자체가 루비스톤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강체강도 마찬가지고 주요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경합 양상에서 승리 파티가 편하게 버틴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검증이 필요 보이는 마필이 9번이고요. 그리고 부산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19조 수수의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최근에 두 번의 경기가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너무너무 약했었고요. 근데 승급전 치고는 이게 부중이 53.5kg라면은 뭐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세강, 최강이 5등급에 3등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의 부중이 53.5kg입니다. 동일 부중이라면은 과연 부산투데이는 마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은 파행기, 호흡기 질환 직전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병력의 이슈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또한 현장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부산투데이. 자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8번 트리플 드림. 트리플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15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마필도 검증은 필요할 듯 보이는데 지난 12월 15일이었죠. 이때 당시 걸음이 워낙 좋았었고요.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생각보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5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이게 혼전이라는 게 바로 이 로드스타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가장 무섭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지난해 12월 달에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 2세 강자급의 마필로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었는데 이후에 1월달에 부진, 그리고 3월달에 부진. 글쎄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 마필의 의지가 약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전에 지난해 12월달에 보여줬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무서운 마필이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나 했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도 기록은 1분 16초 플랫의 기록의 나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지원 F타임도 13초 9, 삼롱타임도 39초 2, 늦지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산 투디너 마필보다는 이 마필의 기록과 걸음이 더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6번 마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은 한방 주력을 노림수로 가지고 가긴 하는데 2위 거는 현장에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배당 한번 보시고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좀 받치셔야 된다. 너무 간명하게 임팩트가 들어가기에는 혼돈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11번 마필은 강하게 믿고요. 정리한다면 4번 세강 최강 저는 우선순위고,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3두의 마필이 6번, 8번, 10번 정도로 보는데 저는 10번 대비 6번, 8번을 좀 더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스타, 트리플 드림, 2뒤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제 4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 루비스톤에 4번 최강이 우선순위에 누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혼전입니다. 역시 혼전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주가 이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 혼전인데 혼전 경주에 노림수 있는 복병 마필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2회 경주에서도 그래도 충분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권이 좀 접전이고 이 마필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난한 경주가 많은 그런 하루입니다. 이 5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먼저 이 경주의 특징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면 약편성에서 승급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약편성에서 승급한 마필들, 그리고 기존에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 부증이 너무 높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강무지개나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6세 마필입니다. 이미 능력 다 나온 마필이죠. 그런데 무려 직전의 성적은 좋았고 걸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무려 3kg 늘었죠. 근데 직전에는 팁을 들어보면 이 경주는 앞선이 그야말로 와장창 무너졌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했던 그런 편성이었고요. 여기에 볼케이노 그립 같은 경우가 이제 3세 성장세의 마필이고 직전에 편성 대비 걸음은 일단은 좋았습니다만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고요. 그래서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 극복하기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축은 4번 라온바이브맨입니다. 라온바이브맨. 이 마필이 직전에 3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이 편성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승급전 치고는 빅모, 스트라이딩, 글로벌 위크, 이 편성이 절대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이 편성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강한 편성에 3등을 했고 직전 대비 1kg난 55kg의 부담 중량, 이 정도의 부중이라면은 이거는 극복할 수 있죠. 이 마필의 잠재력까지 고려해본다면 라온바이브맨은 일단은 저는 인정합니다. 4번 마필.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이 이제 외곽에 싹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에 간단하게 카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도 추입의 여건만 주어지면 정말 이 최근에 두 번의 경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자력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현장 주로라든가 또는 주요 선행류 마필들이 좀 불안하다 라고 만약에 확신이 온다라면은 9번 마필은 뺄 수는 없습니다. 추입력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전에 순위는 좀 밀리긴 했는데 거의 다 와서 이 마필은 걸음이 밀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의 편성이 선두권이 엄청나게 강했고 경합이 심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마음에는 직전 대비 거리 부담이 줄어드는 점, 이거는 상당히 호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단 인정하고요. 이외의 마필은 불의 통치는 직전에 상대는 약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상당히 세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그만큼 걸음이 좋았었고 블랙패컨 마찬가지로 직전의 내용이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번 마필로 부동의축 인정하고요. 우선순위의 누림수는 11번 불의 통치, 그리고 선행 가능성 높은 마멘, 직전에 딱 100m를 버티지 못했던 마필, 공교롭게도 직전 대비 딱 100m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카오라인, 블랙펠컨. 이 뒤의 마필은 방어 정도. 저에 따른 누림수의 우선순위는 4번 축에 11번 10번입니다. 4번 축에 11번 10번이고 이 경주 마찬가지로 4번은 강추로 인정이 되지만 2위권이 정말 접전이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번 축에 11번 10번 그리고 9번 12번 받치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세 번째 강공략. 이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레이스긴 한데 먼저 인기 마필 먼저 여러분들 살펴볼까요? 두 마리. 바로 솔레다드입니다. 솔레다드. 그러니까는 솔레다드는 지난 3월 24일이었죠. 이때 걸음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 편성이 글쎄요, 4등급 치고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편성이 더욱더 강했었죠. 트로피 특별경주였습니다. 특별경주.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레다드란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필이 스피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 1번 뒤의 마필이 아닙니다. 빠르긴 한데 선행을 무조건 나서야지 너는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위권에만 붙어도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부담 중량이 관건입니다. 왜? 마필이 왜소합니다. 420다마 요 정도의 체중이기 때문에 솔레다드가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부진했었죠. 그때 당시에 4등을 했던 마필은 오히려 서기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플래시는 3월 24일 날 부중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레다드한테 졌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어디 있냐면은 내측에 2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동일하게 57kg 딱 짊어지고도 무려 9마시는 이상을 이겼습니다. 서기 플래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기 플래시는 마필이 잘 뛴 것도 있지만은 솔레다드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56 이상은 약간의 부담스럽다. 이 마필이 2월 1일도 마찬가지죠. 55.5kg를 짊어지고 좀 부진했던 마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불안수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장산디파입니다. 제가 이 마필들은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냐 빼냐는 현장 판단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100% 안 된다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불안하다. 자, 11번 장산디파이는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이 이전에 뛰었던 경주력,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장산디파의 그런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산디파이는 이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장산디파이를 딱 보면은 인기 순위 1위 마필이긴 합니다만 정작 그렇게 걸음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실속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백기를 가졌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GM사 때 이 걸음 자체가 강하게 추진했는데 기록은 좋았지만은 걸음의 여력이 생각보다는 추진 강도 대비해서는 걸음이 저로서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장산디파이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어떤 마필을 믿으셔야 되는지. 자, 이거는 8번 마필입니다. 스텔루나라 마필. 자, 이 스텔루나라 마필도 정말 이 4등급에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지난해 9월 달에 이때 5등급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등급의 승급전 이 마필이 1400을 1분 26초대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전력인데 이후부터는 계속 부진합니다. 이 마필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3월달까지 계속 정말 엄청나게 부진했다가 바로 직전 경주였죠. 여러분들 이 편성이 외산마 3등급에서도 극강의 편성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극강의 편성. 이때 당시에 뭐 카탈리나 말이라든가 디스파이트 원이라든가 로켓솔이라든가 비월, 금화 인피니티, 서던킹 정말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텔루나 같은 경우는 직전에 3등급 마필이 아니었죠.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점핑 출전.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4등급에 내려왔는데
부담 중량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3.5kg의 부담 중량.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봅니다. 직전에 걸으면 상대가 강해서 잘 뛰었던 것도 있지만은 이마피는 분명히 호전된 모습이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기존의 본연의 군인 4등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는 부중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되고, 자, 이렇게 인기순위 마피를 딱 정리해보니까는 상당 부분 인기에 밀려 있습니다. 거의 인기순위 5위 마필, 6위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다. 특히나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스텔루나입니다. 세 번째 강공략의 노림수 마필이고, 한 가지 팁을 들어보면 이번 경기 또 하나의 보병, 고배당 보병은 말이 9번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현장에서 함께 한번 판단해본 이후에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점핑존 해가지고 이 마필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6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 특히나 이제 제가 5번과 11번을 대표적으로 함께 설명드렸는데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8번. 최저의 여건입니다. 걸음 도전이 됐고 부중의 이점도 감안해 본다면은, 자, 이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경반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건이 좋았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일 뿐이고, 일단은 8번 마필은 그만큼 여건은 정말 좋다.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좋다. 그래서 8번 스텔루나 마필은 저는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가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요. 하이라이트 경주고, 자, 이 경주 노림수의 보병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이 경주를 제대로 걸렸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감명의 넘게 오픈합니다. 강하게 오픈하지만은 감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바로 1번입니다. 비스틀리나 마필. 비스틀리. 저는 이 마필이 7세의 마필이긴 한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편성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걸음을 지난해 11월 3일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용은 꾸준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존의 이 마필은 4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인데 점핑준이었죠. 그리고 직전에도 또 한 번의 점핑 출전. 1월 14일 레이스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스틀리나 마필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추입이 되는 여건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중의 이점이 좀 더 쥐어지면은 정말 금상첨화다 라고 했었는데, 볼까요? 이번에는 거리가 1400의 추입형 마필, 그리고 부중은 일단은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국산마 4등급 레이스인데 주요 인기 마필을 딱 보면은 나름대로 최근에 조금은 뛰었던 마필들이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선행을 편하게 나서줘야지만이 그에 따른 인기 순위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마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인기마 중에 2, 3뒤의 마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뒤의 마필 다 불안하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경마 1호일 마지막 경주였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누구나 인정했던 캣팀 372 인기순위 거의 2위, 3위. 여기에 뭐 썬더드림, 그러니까 주요 선행력 마필 본다면은 이스점프, 그리고 앞선에 붙었던 마필 우아룡.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제가 이 캡틴 372 마필을 저평가했던 이유가 선행 경합이 불가피하다. 절대 이 마필의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원더풀 그런 마필을 과감하게 놓고 들어왔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편성도 마찬가지로 주요 인기 마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외곽에는 7번, 8번, 9번입니다. 이런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이 과연 따라가서 편하게 나서지 못했을 때 장담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입의 기회는 일단 주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자, 관건이 이게 부중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스트리나 마필이 제가 말씀드렸죠. 부중이 정말 적정하면은 금상첨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도 꾸준하게 점핑존 한 다음에 강자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저는 57.5kg를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또한 편성 대비해서는 그다지 높아 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마체가 왜소하면은 고민을 했겠죠. 530담아 거의 엄청나게 거구형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경주 비스틀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저에 따른 A급 메인의 누림수는 바로 1번입니다.
비스틀리. 제가 이거는 한두 경주만 본 게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켜봤던 마필입니다. 정말 이거는 한 번만 제대로 걸려라. 저는 이번 경주가 그에 따른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비스틀리를 축으로 해서 강하게 누림수로 A급 메인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 경주는 제가 강공략 예고는 안 드렸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일날 경주룸도 제가 볼 때는 필히 확인이 필요한 레이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부동의 인기 마필은 말이 외곽에는 7번입니다. 블랙맘바. 자, 물론 이제 그럴 것이 이 마필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대상 경주 펼쳐졌던 우승했던 마필이죠. 글로벌히트. 자, 여러분들 이 경주가 이거 저 광고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이 경주에 제가 이 글로벌히트한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때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 마필은 뭐 그렇게 향후에 국내를 대표할 마필을 성장을 한다? 아무도 인정 못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 글로벌히트 제 게시판에 다 있고요. 이 마필을 방송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렸습니다. A급 강공략 하이라이트였죠. 이때부터 글로벌히트 마필이 승승장구한 겁니다. 거의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를 비롯해가지고 이때부터 성장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경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잘 떴던 마필이 글로벌히트 그리고 스피디형 뭐 너트플레이 인기 마필이었죠. 이런 마필들과 맞짱을 떴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블랙맘바입니다. 블랙맘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어느 부분을 보냐면 물론 이제 이 마필은 능력 부담 중량만 놓고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회 출전에 주임사 때 채찍을 가했는데 글쎄요. 강한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전의 그런 포스보다는 조금은 많이 아쉬웠다. 제가 이 마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백마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확인은. 근데 뭐 유축컨대 주임사 때 이 마필이 체중이 540이었죠. 이전에 좋았을 때가 540kg 되었습니다. 체중이. 근데 이 체중을 그래도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크게 염려스러울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공백기회 출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은 필요해 봅니다. 중요한 건 이 마필이 좀 빠르다. 블랙맘바. 왜 제가 이 마필을 거론을 들었냐면 언급을 들었냐면 노림수가 말이 3번입니다. 저는 이 올크라운 마필. 올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인기순위 꼴찌죠. 다 인기순위 꼴찌입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마필은 11월 26일부터 해가지고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임력에 계속 걸음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단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자력으로 입상 우승을 노리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그야말로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블랙맘바나 마필이 또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만약 이 마필을 선전한다면은 3번 마필은 그에 따른 또 불안수가 있게 선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8경주를 3번을 주목하고 있긴 한데 현장에 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현장 주로가 너무 무겁다? 선의형 마필 또는 내축 주로가 또 예전처럼 또 무거워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올크라운 한번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노림수를 가지고 있긴 한데 여러모로 좀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주로라든가 주요 공백마들 뭐 블랙맘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점핑존하고 있는 라이트 소라 마필도 이 마필도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공백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현장 확인을 일단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생각보다는 덜이다.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그러면 현재 주요 인기 마필들 은성영웅 여기에 월드클래스켓 저는 이 마필들과 만약에 3번이 동일하게 취입되기를 펼친다. 인기는 6번 마필과 9번 마필의 인기를 또 모으겠지만은 저는 3번이 6번 9번은 이긴다고 보여집니다. 3번이 6번 9번이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들보다는 취임에서 저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3복이든 어찌됐든 간에 3번을 한번 저는 주목하겠고요. 한번 최적의 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경주를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림수는 3번입니다. 올크라운. 분명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근데 주로가 정말 선행주로에다가 추입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냉정하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한 템포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또는 누림수의 마필이 주목하는 마필이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토요경마, 일요경마 예상을 안 한 시간인데 금요경마만 놓고 봤을 때는 월말경마 맞습니다. 혼전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혼전의 노림수에 복병이 나오는 경주가 많고 특히나 혼전 경주에 믿을 수는 축이 있는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주는 그런 점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배당적 중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이제 현 시점까지도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을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최선의 한번 성과를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예상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성원에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의 그런 좋아요 클릭 그리고 한 분의 구독해 주신 분들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금요경마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 또는 좋은 성적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월말경마답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